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호입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제가 요즘 이제 성수기라 거의 막 운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시간이 없네. 잠깐 쉴 땐 피곤해가지고, 어제 그저께만 해도 1000km를 뛰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뭐 한가할 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아이가 고3이고 공간지각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데 운전시켜도 되나요? 생일 지나면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간지각이 있던 없던지 간에 운전이라는 거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공간지각이 있다고 처음에 운전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차피 3년간은 거의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하면 돼요. 근처부터 처음부터 막 고속도로 달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근처부터 시작을 하고 주차하는 연습하고.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차량 시스템이 좋으니까 뭐 뒤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옛날처럼 다 감으로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보다는 운전하는 게 많이 편해지고, 나중에는 뭐 주차 파킹 시스템 같은 거는 한 3, 4년 후 정도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이 자동 파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면허는 빨리 따놓는 게 더 좋죠. 면허는 일단 따놓고 운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선도로 부터 연습을 한다든지 좀 한가한데 이런 데부터 연습을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 때는 운전을 대체적으로 다 험악하게 하니까는 조금 이제 그렇지 않게 운전을 하게끔 스스로 조절을 하게 하는 게 더 좋죠. 공간 지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근육 활동도 굉장히 안 좋아요. 소근육 활동들이 좋아야 공간 지각으로 가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뭘 어떤 거를 만들다거나 또 그림 그린다거나 똑같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취미 생활을 갖던지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뭐 대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체력 활동들이나 또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들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이거는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이 먹은 50대 사람들 막 등산 다니잖아. 건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참, 그리고 애들이 말랐다고 허약한 게 아니에요. 그 가끔 가다가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애는 말랐는데 에너지가 넘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등치가 크다고 애들이 에너지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등치가 있는데도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등치가 적은데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좀 마른 거랑 또 애들 등치가 있는 거랑 체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몸의 밸런스 이런 문제는 있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마른 애들이 인식상 에너지가 적고 등치가 좋으면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선입관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선생님 아이가 한 40개월 정도부터 책 치우고 또 운해형 육아로 돌입했으면은 좌뇌 또는 운해 타입인지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요거 기본적으로 36개월 이전에도 알 수는 있어요. 아이랑 이렇게 책 육아를 했는데도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책에 많이 몰입을 한다거나 이랬으면은 좌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운해형 아이들은 책만 보면 도망 다니고 찍고 던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숫자, 문자 이런 것만 보여줘도 애들이 난리를 치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러는 애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지. 집에 가면은 책이 막 전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려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운해형 아이들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딱 치우는 순간 애가 책이 없으면 막 미치는 막 이런 아이들, 그리고 소근육도 하려고 그러면 관심이 없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이제 좌뇌 타입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애들은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한 2년 가량 걸려요. 근데 운해형 타입 아이들은 책을 딱 치우고 물건을 딱 갖다 주고 또 양을 좀 많이 갖다 줘. 그런데 거기에 환장해가지고 그것만 한다. 그럼 운해형 타입 가능성이 많아요. 요런 아이들은 이런 놀이 활동으로 IQ가 상승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좌뇌형 타입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면은 좌뇌가 발달하지 않냐, IQ가 높아지지 않냐? 그렇지가 않아요. 뇌의 역기능으로 잠깐 똑똑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이 변형계 부분이 망가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가 똑똑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IQ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기 때 우리 애는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수학도 아니 연산 잘해, 뭐 한글도 인식됐어, 막 우리 애는 막 원서를 읽어, 걔네들 다 거의 다 경계선 지능은 떨어져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중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게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애들이 그런 현상이 막 발생되기 시작하고, 간혹 가다가 여자애들 중에서 그걸 버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에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혹시 여자아이 태권도 학원이나 발레 학원은 몇 살 때부터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데 저는 최소 4살까지는 가정보육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태권도 학원은 권장하진 않아요. 태권도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태권도 학원은 정상인데 들어가는 아이들이 방치형 육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육아하기 귀찮아서 그냥 던져기 하는, 그러니까 던지기 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대체적으로 태권도 학원 많이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거의 다 미디어 중독된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영을 추천해요. 수영, 검도, 합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추천을 하죠. 우리나라 무술인데 이 태권도 학원 자체가 이 방치형 육아 어머니들이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 태권도 학원이 굉장히 싸요. 뭐 유아 시기는 뭐 보내도 그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걔네들 케어를 하긴 하는데, 지금 유아 시기도 마찬가지 태권도 학원에 이 방청 육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싸가지들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착안해서 보내시고요. 대신 수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대1 학습이다 보니까 그런 건 없죠. 그건 자유스럽게 그냥 수영하면 되니까, 처음에 가르치는 것만 이제 선생님이 붙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자기가 혼자 하다가 또 선생님이 또 기초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영이 괜찮고, 또 정신 수영하는 데는 검도가 더 좋아요. 근데 여자아이도 뭐 해요, 상관없어요. 여자아이라고 남자아이들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줄넘기, 그다음에 검도, 수영 이런 거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키즈 카페 꼭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 성향을 알아요. 키즈 카페 갔는데 혼자 논다, 그러면은 이거 좀 위험한 거야. 키즈 카페 갔는데 친구들하고 싸운다, 이것도 위험한 거야. 놀긴 노는데 또 혼자 놀아,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운해 활동을 하면서 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나아지면은 다른 애들을 리더를 하면서 같이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발레 학원은 여자애들 괜찮아요. 왜? 발레 학원은 괜찮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쭉 보내고, 수영 학원도 마찬가지, 줄넘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애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은 배드민턴 사가지고 배드민턴 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학원은 그런 식으로 보내고,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음악을 못해. 그런데 이제 피아노 학원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피아노 잘하게 하지 말고 기억력 향상을 위한 보고 듣고 따라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유아 전용 피아노 학원을 찾는 게 좋아요. 꼭 피아노 아니더라도 바이올린, 뭐 드럼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술학원을 보낼 때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그리고 들어가야 돼. 사람 얼굴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졸라맨이면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사람 얼굴이나 몸등이 그래도 웬만큼 형체를 갖췄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이제 종이접기 학원도 기본적으로 아이랑 종이학 정도는 접고 그 다음에 보내야 돼요. 그 정도는 접고 보내야지, 종이학원, 종이접기 학원이나 이런 만들기나 그리기 학원을 완전히 기본 베이스인데 보내게 되면 돈 아까워. 애들도 재미없고 그런 것도 있고 애들 향상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웬만큼 좀 됐을 때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질문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 답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채널 자체가, 이 Q&A 채널 자체가 이 글을 제가 자세한 정보가 없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범용적인 거, 그리고 한 7, 80% 아이들한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질문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 상세 정보도 엄마에 의한 주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대충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 또 질문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